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오늘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오는 11월까지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백신 패스 도입 검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2주 더 유지하겠다 발표 나왔고 11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에 유행이 커지는 걸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미리 준비하는 2주의 시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 그렇다면 11월 초쯤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기는 좀 적절하게 아마 좀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기가 되면 2차 접종 완료가 70%를 넘을 것이고요. 또 이제 재택 치료라든지 경구 치료제나 이런 치료제가 조금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우리보다 한 달 이르게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의 확산세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5배가 많고요. 그리고 선별 검사소에서 우리가 감염 경로를 모르고 스스로 검사하는 인원수가 10배가 넘습니다. 그 말은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감소세가 아니라 증가 추세인데 단지 비수도권이 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약간 2,500 정도에서 3,000까지는 안 올라가고 안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착시 현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11월에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수도권에 이 확산세를 감소시킬 수 있게 최대한의 이동량 감소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감소하는 추세로 잡은 뒤에 위드 코로나가 네.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이제 백신 패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우선 좀 백신 패스를 설명을 좀 잠깐만 드리면 자, 백신 패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테 발급되는 디지털 증명서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그러니까 맞지 못하는 분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반대 의견들도 있었구나. 교수님의 의견은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미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백신 불신론자들이 접종을 안 하시는 건데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성인의 88%, 90%가 1차 접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네. 모든 분이 맞으시고 10명 중에 한 분은 못 맞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백신 접종으로 뭐 길리안 바레라든지 아나필락시 쇼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기저질환이 중한 질환이어서 백신을 맞고서는 자기가 부작용을 이길 수 없을 거란 이런 불안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라면 너무 폭넓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분들이 그럼 병원도 못 가나? 내가 마트도 못 가나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빠르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우리가 어떤 고위험 시설인 것을 이용을 제한한다든지 식당 같은 경우는 접종자는 8시 이후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감염 차단을 위해서 8시까지만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주시면 불안하지 않고 더군다나 미접종자들은 고위험 시설에 갈 수가 없어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그리고 젊은 층들한테 접종을 독려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중에는 운동에 참여를 해야 되거나 음악이라든지 이런 공연같이 직접 마스크를 벗고 하는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불안하지만 1차 접종만이라도 하시게 되면 미국처럼 백신 패스를 주겠다고 권고를 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80세, 70세에서 접종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생길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인센티브를 주시게 되면 지금보다는 접종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패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간단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더 줄 것인가 아니면 미접종자에게 그럼 제재를 좀 가하는 것일까 어떻게 좀 바라보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백신 패스를 그러니까 접종자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지금 유도하시다는 네,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네,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불편해요. 네. 그분들이 안 맞은 게 아니라고 제가 못 맞은 거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접종하신 분들은 젊은 분들은 뭐 할인권을 좀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사적 모임의 인원을 더 풀어주시고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 시간을 더 올려주시고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인센티브 강화 쪽으로.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해외 사례를 좀 볼게요. 해외에서는 뭐 덴마크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코로나 패스라든지 백신 여권 도입 계획 같은 게 있었다가 오히려 철회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을 보이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좀 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해외 사례를 좀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해외에서 사실은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패스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거죠. 불신론자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영국처럼 영국도 백신 접종률이 1차가 거의 90%거든요. 거기는 그린 패스를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맞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올려주시고 본인이 이 직종에 근무할 때는 이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불안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던 분이라도 한 번 정도는 내가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으로 자발적으로 접종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접종자에게도 백신 패스를 준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뭐 도입하겠다,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방안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을 좀 정부에서 좀 도입을 네. 할 때 방안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동계 토론회를 열었었는데 여기 교수님들이 이제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지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던 부분이 뭐냐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선 의료 대응 체계 전환이 필수적이다. 사실 이게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재택 치료가 확대가 안 돼 있었고 점차적으로 할 것이다. 우리가 독감처럼 똑같이 가겠다는 거죠. 독감은 치사율이 0.1% 정도 되기 때문에 독감을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타미플루란 약을 가지고 집에서 복용을 하고 그중에 악화가 되면 입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의료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아직 그런 약제가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분명히 치료제라든지 이런 걸 재택치료의 어떤 기본을 마련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이 재택치료를 한 이유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젊은 층이면 8배 이상 사망률이 높다고 나왔죠. 그 이유는 젊다고 하더라도 비만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40세 미만을 재택치료를 하더라도 동거인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연계가 돼서 중증으로 가거나 악화가 될 때는 반드시 응급치료로 바로 갈 수 있게 지원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산소 포화도 체크라든지 발열 체크하는 기구를 반드시 주고 하루에 2번씩 의료진과 상담을 하는 이런 체계가 마련이 되면 그다음에 생활치료 시설이 없어질 거고 일반적인 병동까지 우리가 평상시에 이용하던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